토요일 저녁이군요. 제가 이 책에 대하여 강좌를 오픈하는 것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희한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 제목도 요상할 뿐만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은 별로 듣고 싶은 내용도 별로 안 들어있고 귀에는 쓴데 듣기는 쓴데 그러니까는 듣기가 쓰죠. 별로 안 듣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책인데 근데 뭐 요새 누가 뭐 이런 거 듣습니까? 네. 그래서 희한한 분들이 이거 그래도 몇 분 듣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가 평생 그 공부했던 읽었던 그런 내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책 중에 하나다. 그런 대단한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상당히 저는 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많이 사실 궁금했던 것이 많아요. 제가 요즘 가장 우리 가족들하고 인원도 하고 궁금한 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대한민국이 저렇게 어려울까? 왜 망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불안한가? 이 생각도 제가 가끔은 합니다. 가끔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살다 보니까 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를 대하는 게 있거든요. 대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잘 되고 못 되고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국이 잘 나갈수록 우리가 해외에 있는 저희들이 대접을 받고 또 안전하고 또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희가 당장 무시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신변의 위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왜 그런가 하는 생각 이 답이 이 책에 있더라고요. 놀랬어요 사실은 그하고 그래서 어, 오늘을 비롯해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사실 복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단히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단히. 어,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보려고 하다가도 가끔은 제가 이거 내가 이거 떠드나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알려줘야 되겠다. 언젠가는 다들 보겠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이 책을 제가 해서 드립니다. 주변에 보면은 저하고 가까운 우리 식구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 저기 자신의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감정 문제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감정뇌 그리고 우리 저기 이성뇌 생각하는 뇌 두 개가 이제 우리 마음속 양존하니까 근데 대개는 감정뇌가 세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감정뇌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에 타고 있습니다. 어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운전사는요 우리 이성뇌가 아니라 감정뇌입니다. 감정뇌가 마음대로 갑니다. 속도 위반 같은 거는 예사고요. 아무데나 쓰고 아무데나 가고 목적지도 아무데나 가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옆에 타고 있는 우리 이성뇌는 불안합니다. 계속 사고 치니까 달래려고 해도 잘 안 되고요. 말이 안 통합니다. 쉽게 하면 말이 안 통해.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키는 대로 운전하고
크레이지카입니다. 크레이지카.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런 사람이 많죠 주변에. 특히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주 그 사랑스러운 양순한 아기들이 자라다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미친 운전사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나요? 사춘기 폭풍이라고도 부르나요? 근데 이 사춘기 폭풍이 말이에요.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 이 20살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또는 한 17, 8살에 끝나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30대, 40대까지도 계속 합니다. 계속 사춘기 폭풍이 이 크레이지, 우리 감정내가 마음대로 차를 운전해서 우리 차가 아무데나 가서 꼬라박힙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차를 들이박으면은 감정내가, 운전사가 아이쿠 하고서 또 고민하고 또 뉘우치고 하는데, 다시 차 운전대를 잡으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내가 운전을 못합니다. 못하게 막습니다. 힘이 약해요. 옆에서 잔소리만 하는 것이죠. 잔소리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뒤에 누가 타고 있거나 우리 백시트 드라이버라고 그러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운전사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또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사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그 운전사가 듣습니까? 듣기 싫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들유들해요. 다 성격 좋다고 그러죠. 이런 어떤 그 기복이 없고, 스스로의 그 감정도 잘 컨트롤하고, 또 적당히 풀어요. 감정, 자기 이런 거를 잘 풉니다. 이렇게 말 표현도 잘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감정의 배설, 그 욕구의 배설을 적당히 또 잘 하면서, 또 실수도 안 하고 유들유들하면서 잘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또 원만하게 지내고. 왜냐하면 자기와 원만하게 잘 지내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미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책감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미친 듯이 운전하는 걸 자기도 압니다. 아까 속도 위반은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죠. 자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러고서 또 사고치고. 옆에 있는 이제 이성내, 이제 생각하는 뇌하고 항상 불화하고 화해를 못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잘 유돌유돌하게 잘 지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디시전 메이킹 결정 같은 거 할 때 큰 실수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좋은 정보들을 또 가져와서 투자도 어떻게 잘해서 또 돈도 벌 수 있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남하고 크게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면서 잘 지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응? 네. 우리가 사람들이 오래된 아주 클래식 어썸션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어썸션. 무슨 소리냐면 아주 전통적인 그런 추정, 이런 것입니다. 네. 그걸 결론을 제가 전통적인 추정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 있죠. 어떤 사람이 지 마음대로야. 네? 우리 영어로 하면 undisciplined라고 그러죠. 엉뚱하고 지 마음대로 해. 규칙도 없어. 네. 반사회적인 것도 마다하지 않고, 네. 규율이 없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이 범죄는 포함이 돼요. 뚱뚱해. 요즘은 예전에 뭐 어떤 문화에서는 이렇게 뚱뚱한 게 좋았죠. 복이 있다고 하고, 존경받았죠. 먹을 게 없을 때. 근데 최근의 경향에서는 뚱뚱한 거를 경멸하죠. 경멸합니다. 네, 뚱뚱한 분들. 네. 뚱뚱하면은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제력.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저거는 이거
먹다가 그만 먹어야 될 때 그걸 못 참고 계속 먹는 사람이야. 문제가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뭔가 성격에 결함이 있다. 자제력이 없다. 이렇게. 네.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저기 그 흡연가, 스모커들도 사실은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죠. 이거 담배 끊을 수 있는 자제력이 없다. 네. 이거를 끊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핀다. 네. 중독자다 이렇게. 약물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역시 저도 알코올 중독이 좀 있어요. 저는 담배 안 피는데 알코올 중독은 우리 의사들이 필연적은 아닌데 우리 트레이닝 받을 때부터 술을 하도 접해서 스트레스를 글로 풀다 보니까 그때는 뭐 심한 트레이닝 받을 때는 뭐 운동으로 풀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젊었을 때니까 몸을 혹사하니까 술을 많이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코올 중독 당해서 지금 평생 한 1도 정도 알코올 중독은 약간 이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사실은 자제력 부족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러한 그 좀 떨어지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네. 이거 시크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절제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 절제를 넘어선 게 뭐죠? 자기 억제죠. 자기 절제하다 못해, 그죠? 결국은 자기 억제. 그 완전히 그 영어로 하면 스토익. 아주 그 수행승 같은 고도의 절제됨. 감정을 다 눌러버리고 이성으로 딱 갖고 항상 몇 시에 일어나고 모든 것이 칼로 잰 듯이 정확한 사람. 이런 것이 인간 승리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절제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바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어떤 걸 하더라도 훌륭하다. 성공을 맞지 않아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 성공을 추구 안 했던 것이지 안 하고 다른 어떤 뭐 훌륭한 일을 했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우리 생각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런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좀 잘못됐다는 점.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오래된 생각이다 보니까 100% 잘못될 수는 없죠. 다 근거가 있는 얘기죠.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요점은 뭐냐면 근거 있는 얘기인데 상당히 오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 저자는 다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당한 근거는 있으나 많이는 틀렸다. 100% 맞는 듯이 얘기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틀렸다기보다도 이런 가정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다들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데 전통적인 이런 가정이 틀린 것 중에 가장 이유는 실제로는 근데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이 감정이거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한테 유리하고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위대할 게 뭐가 있어요? 밥을 먹든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놀든 일을 하든 뭐 하다못해 뭘 하든 술을 먹든 스포츠를 활동을 하든 모든 활동은 사실 액션은 사실 알고 보면은 말은 많은데 실제 자기가 하는 짓을 보면은 그거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거를 꼭 이걸 옳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요 점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요 점을 우리가 어떤 것을 실제 액션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감정내가 하는 것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 열정이다. 사랑, 열정 이런 것들도 다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다. 그렇게 느끼니까 하는 것이다. 사실은.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 이성뇌가 그걸 억제하면은 잠시 누릴 수는 있으면 나중에 폭발한다. 또는 우리한테 보복한다. 보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심지어는 자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은 왜 자꾸 억제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나가 또 다른 나가 생각하는 데죠. 나를 못하게 누르거든. 그럼 반감을 가지지. 계속 반감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있다 보면은 내 자신이 미워지겠죠. 이 생각내가. 그러면 내 자신 미워하는 나를 죽일 수도 있지. 남을 살해하듯이 나를 죽일 수 있지. 그게 자살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심각한 우울증. 그것이 남한테 표출되면은 반사회적 행동. 또 이러한 오래된 생각내가 눌려있다 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뇌가 망가지죠. 호르몬 체제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그 호르몬 차원이 아니라 그 실제로 해부학적인 변화가 뇌에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뇌가 망가지고 위축되고 MRI로 찍어보면은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뇌가 망가져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액션을 결정하는 생각뇌를 갖다 우리가 누를 수도 없거니와 누르지 않고 적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들유들한 사람들, 이른바 성격 좋다고 하는 사람들, 요새는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격도 좋다 이 얘기를 하고, 그죠? 우수한 사람이 성격도 좋다. 꼭 못난 놈이 육갑한다는 것이 병신 육갑한다는 말이 예전에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장애자들을 폄훼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중에 병신 육갑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못난 놈이 성격도 못됐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못난 놈이 성격도 더럽네. 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감정내와 이성내가 서로 화해하고 어쨌든 간에 화해하는 이유가 어떤 비결이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유들유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과연 이 생각내와 이성내가 그 사람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비결이 있을까? 잘 할까? 자기 자신을 잘 내부에서 전쟁 없이 내 몸 안에 또 다른 나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가? 이거 그냥 에너지 낭비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 있는 두 개의 나와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면은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서 다른 일을 할 여가가 없거든요. 내 자신 외에 내 밖에 제3의 내 밖에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지. 내가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니까. 나의 자신의 나와 싸우느라고. 인간은 지치면 화를 내게 되고 신경질적이 되게 되고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남을 학대하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갖다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 즉 이 감정내와 화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거의 없는 거를 볼 때, 추론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거는 나중에 이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인애들 눌러버린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어떤 그 너무나 우리 이 감정을 그 좌우하는 쪽에 그 해당하는 그 뇌를 갖다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절제버립니다. 그러면은 감정이 좀 이렇게 누그러져요. 음? 그래서는 이성이 지배하게 됩니다. 감정을 눌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차분해지고 미친놈이 쉽게 하면 우리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친놈이 예? 속된 말로 미친놈이 점잖해져, 조용해져, 차분해져. 그런데 그 수술이 금지됐어요. 수십 년 동안 그걸로 의사들이 돈 많이 벌었는데 이것에 대한 영화도 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는 이런 것에 영화도 있습니다. 막 영화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이제 금지됐어. 왜냐하면 이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주 조용해져. 열정이 다 사라져.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 응?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는 다 열정이고 뭐고 다 뭐 사랑이고 뭐고 다 사라진 거지. 껍데기만 남는 거지. 껍데기.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사람은 이 감정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감정이 다 이끄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의욕이 사라져. 자기가 의욕이 사라진 것도 몰라.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자기한테 이게 내가 이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내가 이게 내가 의욕이 사라지고 뭐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고 논리적으로 다 말은 해요. 생각내는 남아있으니까, 이론내는 남아있으니까, 생각하는 내는. 근데 감정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자기가 사라진 거를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나빠지고 이렇다는 영향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 판단을 못해. 좋고 나쁜 걸 판단을 못해요. 이것이 이렇게 돼서 수술 결과가 나한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게 좋고 나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이러고 인해서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나한테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족이 다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경제적으로 파탄 일으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못 느껴. 자, 그래서 그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감정뇌를 파괴했을 경우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감정뇌를 수술로 오퍼레이션을 파괴하는 거는 이미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금지됐으니까 수십 년 전에 그 수술은 이미 못합니다.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건 인정해야 될 게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우리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더라도 더 이상은 감정뇌를 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오늘 강좌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감정뇌를 이모션을 누를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말썽꾸러기 럭비공 얼루 튈지 모르는 놈,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 무서운 나입니다. 이것은 왜냐면 내 뇌가 내 이성이 이 나의 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대화가 안 돼. 나하고 생각하는 나하고 느끼는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근데 그것을 없애려고 누르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못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 오늘의 핵심 중의 핵심. 이거를 깨달으면은 복을 받는다. 이거를 깨닫는 자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을 받고 일도 잘하고 성공한다. 아까 같이 얘기한 유들유들한 사람들은 바로 이거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깨달았건 아닐지 몰라도 어떻게 우연히 성장 과정에서 그걸 터득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두 개의 나가 적당히 어쨌든 지내는 것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른바 성격이 좋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첫째는 성격이 좋지 못한 분들은 또는 성격이 좋은 분들도 이러한 것은 깨달아야 된다.
왜냐면 아까 그 이 전두엽을 수술해서 감정을 다 없앤 사람들은 사례 보듯이 사실 우리 그 감정과 열정을 제거하고 나면은요, 우린 제로에 제로. 그게 있어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나마 없어지면은 그냥 우리 인간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 돌하고 돌덩어리와 다를 게 없어요. 예. 네, 우리 nothing입니다. 그게 없으면 특히 한국인은 그래요. 우리 한국인은 신바람 문화. 이게 결국 뭐냐면은 한국인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인은 가장 빠르고 일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나쁜 짓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도 열심히 하고 나쁜 짓도 열심히 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하여튼간에 쉬질 못해. 저도 쉬질 못해. 저도 시간 남으면은 뭐 이거라도 하잖아요. 제가 그죠? 어? 그 바쁜 와중에도 저는 시간 남으면은 쉬질 못해. 어디 가서 운동이라도 하든 애들 데리고 나가든 이거 책이라도 보든 영화라도 보든 이거 유튜브라도 해서 막 떠들든 이거 한단 말이에요. 자, 한국인은 이런 액션에 강해. 왜냐? 액션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모션, 감정 내에서 나오거든. 우리는 신바람이 있고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다른 민족보다. 베트남인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갖다 어떻게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 많은 거지. 그죠? 음. 액션은 주둥아리로 이렇게 떠드는 거는 우리 생각내가 이성내가 떠들 수 있는데 맘대로 앉아갖고서 그냥 나불나불나불.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는 힘은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나불나불하는 어떤 이성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하는 열정과 감동과 사랑이 있는 그러한 싫고 좋음이 분명한 호불호가 분명한 우리 감정 뇌에서 힘이 나온다. 그게 한국인의 힘이다. 그게 한국인의 힘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저의 힘도 여기서 나온다. 그걸 누르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걸 갖다가 이 나와 생각하는 뇌와 감정 뇌가 서로 화해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거 앞으로도 한두 번 더 해야 됩니다. 강의를.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 깨닫고 넘어가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이걸 누를 수 없다. 감정뇌를 누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누르려고 하면 너는 좆됐다. 누르려고 하는 자는 평생 좆됐다. 평생 심한 경우에 자살한다. 안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반사회적 행동, 사회적 실패, 가정 파탄 를 겪게 될 것이다. 크게는 민족이 망한다. 더 크게는 나라가 망한다. 네. 지금 한국이 그 길로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면 한국인의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한다. 책을 안 본다. 책을. 한국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화해를 못한다. 화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누군가 그걸 갖다 불을 붙여놓으면은 전 국민이 때를 지어서 그 짓을 한다. 또 전 국민이 때를 지어서 자기 파괴한다. 그래서 망한다. 그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이거 아는 게 힘이다. 네. 그런데 벌써 한 20분 지났어요. 25분. 그러면 아마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열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우리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모든 현자들, 그죠? 여기 여기도 써 있는데 현자들은 누구 있습니까? 누구 써 나와 있냐? 데카르트도 써 있고, 소크라테스도 써 있고, 칸트도 써 있고. 프로이드 아시죠? 모든 사람 이 역사 철학가들이 다 이 이성의 그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성의 우월함. 특히 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젊어서도 대학생 때 봤던 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순수 이성 비판. 요즘은 아마 그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 책을. 그런 것들 다 이성을 강조하고 이성이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는 우리 사람을 차로 비하면 운전사가 감정내인데 이런 뭐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은 다 얘기하기를 그거 안 된다. 그거 너무 운전을 난폭하게 하니까 미친 운전자니까 크레이지 드라이버니까 우리 생각하는 뇌가 운전해야 된다. 이성뇌가 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이 운전대를 잡은 감정뇌가 운전대를 갖다가 이성뇌한테 안 줘요. 지가 계속 운전해. 떠들든 말든. 옆에 앉아갖고서는 뭐, 야, 많은 얘기하는 거, 감정뇌한테. 아, 이렇게 뭐, 데카르트도 얘기했고, 칸트도 얘기했고, 소크라테스 얘기했으니까는, 네가 운전하면 우리 죽어. 차 어디 들이박으니까는 내가 운전해야 돼. 너는 조용히 짱 박혀, 뒤에 처박혀 있어. 트렁크에가 처박혀 있든지. 너는 시끄러운 놈이니까. 하는데, 얘기하는데 감정뇌가 안 들어요. 수천 년을 그렇게 안 들어왔어. 1000년, 2000년 넘게 안 들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들어. 계속 운전해. 계속 이성뇌가 절망해.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이노버티브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마크가 저자인데 이 사람 굉장히 천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다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든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던 얘기입니다. 다 알던 얘기인데 정리를 잘했어. 정리를 잘했어.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 챕터 2의 제목은 뭐였죠? 자제력, 셀프 컨트롤은 불가능하다, 불시시다, 임파서블하다 이렇게 환상이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 더 이제 한 스텝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희생양 찾기에 들어갑니다. 희생양 찾기. 어떤 희생양을 찾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감정뇌를 컨트롤 못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 자기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 자제력이 떨어져서 살찌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우울증도 빠지고 이런 어떤 자살하고 중독자들, 네. 사회 실패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 얘기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너가 잘못한 때문에 너의 잘못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실은 어느 사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대8 법칙, 3대 또는 3대7 법칙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사회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그렇고 하다못해 개미도 그렇고 이 우주의 법칙은 20% 내지 30%만이 성공하게 되는 거 나머지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랬는데 나머지 뒷받침해 주는 비교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에서 상대적인 문을 볼 때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좀 덜 가지고 덜 절제력이 있고 덜 성공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거는 너의 잘못이다. 네가 자제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역사상 유명한 희생양 찾기죠. 인간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종의 더 단계 나가면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도덕적으로 파탄자다 이렇게 더 나가면은 어떤 시대, 어떤 정부, 어떤 사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도덕적인 파탄자로 갖다가 죄악으로까지 죄악이다, 심지어 죄다, 신이다 이렇게까지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중세는 그랬잖아요. 중세는 그죠? 그렇게까지 계속 이게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사춘기 거치면서 그런 나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 내면적인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쩌다 보니까 끌고 나 계속 내 나이 먹어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회에서는 실패자 또는 더 나아가서 죄를 진 사람, 죄를 있는 사람, 그죠? 심지어는 범죄라고까지 규정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현대사회, 특히 한국사회 아직까지도 그것이 다 깔려 있는 것이 이제 현대 한국사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사람들이 이런 절제력이 겉보기에 완벽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나는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사장, 보스, 정치인, 훌륭한 운동선수,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대중들이 요구합니다. 절제되어 있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이러한 실수를 안 하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으로 완벽한 사람,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 눈도 안 돌리고 이쁜 여자가 지나가다 눈 하나 이렇게 안 돌아가는 사람, 맛있는 거 있어도 먹으라고 그래도 대접해도 아이고 저 이렇게 뭐 아침 많이 먹고 와서 배불러요, 이게 웃겼니, 뭐 이런 식 겸양하는 거. 돈 봉투를 갖다 줘도 한 번에 안 받고 최소한 두 번은 사양하고 세 번째 받는다든지, 돈도 뇌물도. 이런 사람을 대중들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도자다, 따르고. 실제는 어때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됩니까? 다 그 거짓이지. 그러한 모습을 대중에게 내보이는 것이 그게 진짜 모습입니까? 속에는 다르지. 겉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포장했을 뿐이지 속에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중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 위선이지. 그러니까 대중이 요구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모습 자체가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지도자를 요구해요. 그래서 선출되어지는, 뽑혀지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중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한국에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한국 사람들 개개인이 너무나 눌려있기 때문에, 오랜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감정내가 누르는 그런 그 풍토 내지는 문화에서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은, 현대 한국인들은 옛날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나 자신과의 화해가 힘든 겁니다. 나 자신과의 화해가 힘든 것이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자신과 화해를 했을 때는 한 사람들은 신명문화를, 우리 이모션은 생각하는 데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그러면 우리 열정과 감동으로 우리는 24시간 7일 동안 열정으로 살아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한국인은 지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한국에 있었을 때 모르나 해외에 나와보면 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금방 깨달아. 우리는 다르다는 걸 깨달아. 우리는 지치지 않는 민족이라는 걸 깨달아. 어떨 때? 나 자신과 화해할 때. 그래서 제2 강의는 사실은 여러분들 운이 좋으신 분들은 들어야 되고요. 제가 제 유튜브 프로모션 안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또는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이 이거 보고 괜히 판단하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들은 내가 보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보고 깨닫길 바라요. 사실은. 또는 볼 수 있는 분들은 보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대단히 좋겠어요. 그건 제 바람입니다.
네. 자꾸서는 사람들이 10년, 10살, 20살, 30살 살다 보면은요, 어느 인생의 한 순간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성공 안 되나 보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나 그거 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안 되네. 다들 뭐라 그래, 아까 그래. 다들 뭐라 그러죠? 안 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문제라고 그랬죠? 문제 있다고 그랬죠? 네 잘못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죄악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또 스스로 깨달아요. 나 이거 나를 바꿔야 되는가 싶다. 새해만 되면 하는 거. 올해도 2021년도 소의 해입니다. 그러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나로 바꾸자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작심삼일입니다. 3일밖에 못 간다고 그래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그 내 안에 있는 그 두 개의 나를 직시하고 그걸 갖다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change myself, 나를 바꾸자, 갱신하자, 개조하자. 무슨 저기 뭐라 그래, 인조인간으로 만들자는 건가? 나 자신을 개조하자. 옛날에 그래서 전두환 시절에 삼천교육 때는 어떤 거냐? 나 자신을 개조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개조해 주겠다 해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제력이 떨어지는 못난 놈들을 무조건 끌어다가 삼천교육대에 넣어서 멘탈이고 갖다가 개조하자.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하는 시도가 자율적 또는 반강제적 또는 강제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죠? 나 자신을 바꾸자.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게 작심삼일이란 말이 굉장히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제 보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일 몇 개 못 간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이 바꾸는 새로운 나에 대한 것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그것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맨날 나를 바꾸려고 이번에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꿔. 또 어떤 유명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나가 훌륭하다고 또 이렇게 막 해. 그러면 다 우르르 다 글로 따라가. 어? 또 어떤 나가 훌륭하다고 이것도 우르르 다 따라가. 계속 나를 바꾸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네. 바꾸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시대 조류, 종교, 사회적인 심지어는 직업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생활에 대한 거, 라이프 패턴, 별놈의 짓이 다 있습니다. 자기 개조는 생활 패턴도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라고 그러고, 먹는 것도 바꾸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먹는 것도 바꾸라. 먹는 거를 바꿔야지 네가 바뀐다. 이런 거라든지. 네. 어느 부분은 다 일리가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 설득을 못 하겠죠. 그죠? 이런 주장들이 다 100% 틀린 건 아니에요. 한 20%, 30%, 40%, 심지어는 70%, 80%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틀린 거예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서 이런 주장들이 오른 것은 일종의 디코이죠. 디코이. 꼬시기 위한 미끼일 거예요. 미끼일 뿐이지 사실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오래된 일종의 산업입니다. 산업. 이것도 돈벌이 비즈니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약점을 위크니스죠. 우리 약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되겠는데. 나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나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내면적으로 갈등 갖고 있는 걸 이용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하면, 이 노래를 부르면, 이 운동을 하면
절에 오시면, 교회 오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바꾸어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자제력을 갖게 되고, 그죠?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장수하고 우병장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다.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혹세무민하여서 수많은 산업군이 생기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돈만 뜯기고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사람은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다.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건 바뀌게 되는데 내면의 어떤 그런 본질성, 내 속에 있는 나, 특히 생각하는 내 말고 생각하는 데는 바뀌어요. 생각을 해서 배우니까. 감정내는 쉽게 안 바뀐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 넘버 원 스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냐? 어떻게 이런 수많은 강사, 가짜 선지자, 가짜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당신한테 속이냐?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바라는 거를, 당신이 바뀌고자 하는 방향,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주문을 반복해서 외고 거기를 믿고 신뢰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그죠? 네가 바뀌고 싶은 생각을 계속 염불을 외면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믿어요, 사실은. 이 가짜 이 장사꾼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믿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믿고 있어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바뀌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탁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것이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있는 신바람 문화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가짜들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감정뇌를 우리는 조상으로 물려받은 이 위대한 우리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열정, 엠퍼시, 이거를 살려내기 위하여는 우리가 내부 두 개가 화해해야 되고, 누르면 안 되고, 그거를 우리는 극대화해야 된다. 그 방법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그거까지 깨닫는 거. 이거를 뭐 어떻게 너를 바꿔라, 뭐 개조하라, 뭐 이런 어떤 가짜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하는 점. 오히려 우리를 잘난 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도 한두 번이 뭐예요? 몇 번 얘기해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공감한 것만 해도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대단한 분이다. 끈기 있는 분이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